안녕하십니까. 전원 뮤지션이라 쓰고 백수라고 올린다 채널의 원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컨텐츠를 해보려고 둘이 같이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뮤지션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푸파이터스라는 밴드 아시나요? 네가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나의 최애 뮤지션이다 보니까 음. 이 밴드에 대해서 나도 뭐 엄청 디테일하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소개하는 영상. 그 다른 유튜버들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밴드 리뷰를 하는 거는 아직 못 본 것 같긴 한데, 이제 현업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밴드 소개해주는 컨텐츠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뭐 아직 엉성하고 지금 카메라 구도도 어색하고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뭐 더 발전시켜서 더 해보고 푸파이터스라는 밴드를 소개를 해볼 거예요. 내가 아는 선에서 내가 좋아하는 관점, 내가 여기에 빠지게 된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파이터스에 대해 아는 게 있어 혹시? 노래 몇 개 알긴 아는데 좋긴 좋더라고. 푸파이터스를 얘기할 때 너바나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너바나의 드럼을 쳤던 데이브 그롤이 커트 코베인이 사망한 뒤에 처음에 푸파이터스라는 이름 자체가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지칭을 하는 푸파이터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본인이 데이브 그롤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데모에다가 그렇게 해서 돌렸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확실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너바나의 그 분노보다 푸파이터스의 약간 익살스러움을 좀 좋아하거든. 그런 것들에 내가 빠져가지고 푸파이터스를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얘네는 영상을 굉장히 이용하거든.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거기에 본인들의 연기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되게 익살스럽고 재밌게 데뷔했을 때가 1995년쯤인데 그때 막 MTV나 이런 방송 매체들에서 영상을 틀어주는 게 더 많이 발전할 때라서 그리고 이제 90년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펑크락 밴드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다. 자연적으로 커트 코베인이 사망하면서 너바나 해체가 됐겠지. 같은 해에 데이브 그롤이 써놨던 곡들로 음반사나 이런 데다가 자기 데모를 푸파이터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돌렸어. 이제 공연을 해야 되고 나중에 밴드 체제를 다시 만들고 싶었던 거야. 현재까지도 푸파이터스 베이스를 치고 있는 레이트 맨델과 윌리엄 골든 스미스라고 그 드럼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데리고 너바나에서 기타리스트로 있던 패스미어라는 사람을 영입해서 95년도 푸파이터스의 첫 앨범 푸파이터스를 냈네. I Will Stick Around랑 그다음 빅미라는 곡이 뮤직비디오도 되게 뭐 멘토스 막 이런 거 나오고 약간 익살스럽게 나오는 영상도 있거든. 그거 잠깐 보면서 볼까? 데뷔 앨범에 이 당시에는 데뷔 그롤이 수염도 안 길렀고 되게 말랐고 아직 그 너바나에서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 데이브 그롤이 얼굴에 대해 얘기해보면 약간 기본적으로 구강 돌출이잖아. 그래서 수염을 기르고 그게 가려지면서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20대고 하니까 되게 익살스럽고 그리고 너바나랑 다르게 되게 밝지. 음악이 밝은 사람인데 그 어두운 음악을 한다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당시의 트렌드였던 거지. 이 앨범이 나온 게 95년인데 커트 코베인이 사망이 94년이거든.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우울함에서 밝음으로 좀 바뀌었다. 본인이 추구한 게 그런 게 아닐까. 너바나가 해체하고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데이브 그롤 기자회견 같은 걸 보면 계속 너바나, 커트 코베인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사람들의 인식은 너바나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 깔려 있었던 거. 커트 코베인도 워낙 빅스타고. 그렇지. 커트 코베인의 밴드라고 봐도 무방할 팀이었으니까 너바나는. 일단 푸파이터스가 멤버 교체나 이런 부침이 초반기에 되게 많아. 그러고 나서 이제 2집을 녹음하게 되면서 데이브 그롤이 드러머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골드 스미스가 쳐놓은 드럼 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직접 쳐서 녹음을 바꿔버렸어. 그랬더니 골드 스미스가 빡치겠지. 그래서 탈퇴를 하게 돼. 그래서 탈퇴를 하게 되고 이제 드러머를 구해야 되잖아. 앨러니스 모리세트라고 그 유명한 여자 락 뮤지션이 있어. 투어 밴드에서 드럼을 쳤던 테일러 하키스가 본인을 셀프 추천하면서 푸파이터스의 중요한 역할인 드러머가 이제 들어와. 최근에 3월 달에 테일러 하키스이 죽었거든. 왜? 연세가 많으셔서? 아니 나이는 50밖에 안 됐는데 그 약물에 대한 예전부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지 않나. 투어 도중에 호텔에서 사망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푸파이터스에 내가 볼 때는 중추가 좀 정립된 시기가 아닌가. 2집 활동을 시작하면서 테일러 하키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노래도 잘해. 푸파이터스 음악이 코러스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프론트맨으로 나와서 노래하기도 하고 데이브 그롤이 드럼 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위치해서 공연도 하긴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거든. 그러면은 네가 밴드를 하는 입장에서
그 세션 중에 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힘이 돼. 그렇지. 연주를 하면서 내가 노래는 혼자 하지만 음, 보통 코러스도 있고 음. 아니면 떼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런 경우에 라이브에서 풍성해지겠지. 음. 추가로 1집 때 함께 했던 기타리스트 패스미어가 피곤했는지 어쨌든 탈퇴를 결정하게 되고 이 사람이야.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사람이 옛날에 너바나 때부터 같이 했던 기타리스트인데 아, 이 사람도 너바나 소속이었어? 너바나의 투어의 세컨 기타로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 피곤해서? 몰라. 그러니까 투어에 뭐 피로를 느꼈는지 뭐 하여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데이브 그롤의 친구였던 프란츠 스토리라는 사람이 들어와. 이 집 앨범 이름은 The Color and the Shape이라는 앨범인데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 많이 나와. 몽키 렌치, 그 다음에 에버롱, 그 다음에 마이 히어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세 곡이거든. 이거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이게 되게 상업적인 성공을 딱 가져온 앨범이거든. 에버롱을 들어보자. 앞에 기타 리프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기타 리프. 펑크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씩 쳐왔지 않을까. 그 2집 때부터는 약간 푸파이터즈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이 곡은 상대적으로 음악만 들었을 때는 좀 진지한 감이 있는데 뮤직비디오가 병맛. 그리고 테일러 하킨스가 여장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야 여기가.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너무 빵 터졌거든. 내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드디어 이제 상업적인 성과를 거둔 앨범 남아있고 얘는 되게 빡빡하게 앨범을 내. 앨범 내고 투어 돌고 이 2집이 97년 정도에 나왔는데 98년에 다시 또 앨범을 내게 되는데 There is nothing left to lose. 그때 다시 탈퇴를 해. 기타리스트가. 작곡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의견이 안 맞았나 봐. 그래서 나가게 되고 이때 당시에 기타리스트 오디션을 봐. 크리스 시플레트라는 현재 푸파이터스 기타리스트가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 봤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를 연주했다라는 얘기가 내가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입이 돼. 이 사람도 솔로 앨범도 내고 하는데 이 사람 약간 컨트리 하는데 팬더에서 이 사람 시그네처 기타도 있고 현재까지는 데이브 그롤, 베이스 맨델, 크리스 시플레트, 테일러 하키스 이렇게 4명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는 푸파이터스 멤버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로 몇 명이 더 들어와. 탈퇴했던 패스미어도 다시 들어왔어. 그 다음에 뭐 건반 치는 member 한 명 들어와 있고 지금 98년에 그 앨범을 내게 되면서 거기서 되게 유명한 곡이 타투 네가 해준 거 있잖아. Learn to Fly라는 노래가 그때 나오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Breakout이라는 노래 있어. 같이 Learn to Fly의 뮤직비디오를 보자. 이게 또 뮤직비디오가 또 익살스럽거든. 잭 블랙도 나오잖아. 머리까지 아저씨가 잭 블랙이랑 같이 밴드하는 테네시어스 D의 멤버야. 여기서 기본적으로 푸파이터스 멤버들이 1인 다역을 해. 또 테일러 키스가 또 여장이잖아. 이때는 크리스 시플레트가 들어오기 전. 근데 밴드 하면은 멋있는 것만 하고 싶을 텐데 저런 거를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신하네. 전반적으로 즐거움이라는 게 깔려있다. 뭐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까 처음에 잭 블랙이 나와서 마약을 숨겼는데 커피포트에다가 커피를 다 내려서 그래서 모두가 이 약에 취해서 데이브만 안 먹었어. 전반적으로 이 개그라는 요소가 깔려있다. 최애곡이야? 내가 좋아하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푸파이터스 노래 중에 내가 만든 노래에도 하늘을 나는 내용이 많잖아. 영향을 받았구만. 2002년에 원바이원이라는 앨범을 또 발매를 하게 돼. 워낙 앨범을 많이 냈으니까 모든 앨범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음악 위주로 얘기하자면 그 앨범에서는 All My Life 이런 곡들이 있고 2005년에는 In Your Honor라는 앨범을 또 내는데 그때는 앨범 2장이 나와. 그리고 한 장은 그냥 우리가 아는 펑크락, 한 장은 그 어쿠스틱 위주 앨범이 나와서 그때는 뭐 어쿠스틱 투어도 돌고 그리고 2006년에 잭 블랙이 만든 영화 테네이셔스 D 무슨 피크의 전설인가 있어. 피크를 가지면 전설적인 기타리스트가 된다, 실력을 갖게 된다,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게 악마 이빨로 만들어졌거든. 그때 나온 악마가 데이브 그롤이 분장하고 나온 악마. 그 영상 잠깐 보면 이게 데이브 그롤이야. 이 대결에서 나오는 음악이 좋아. 저 악마랑 잭 블랙이랑 대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악마는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 테네시어스 D가 제안을 해. 락으로 대결하자. 근데 락으로 덤비는 건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뭘 걸고 할래? 우리가 이기면 너는 지옥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집값 좀 내주고 그럼 내가 이기면 옆에 친구가 케이지거든. 케이지를 뭐라고? 노예를 써라. 근데 악마가 락을 개 잘해.
데이브 그롤이니까.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테네시어스 D의 트리뷰트라는 노래 뮤직비디오에 또 데이브 그롤이 한 번 더 악마 분장해서 나와. 영화 자체는 그냥 그런데 마지막에 이 대결 장면 좀 재밌다. 약간 이것도 병만 영화이기 때문에 락을 좋아하면 중간중간에 락스타들이 이렇게 나와. 70, 80년대 락스타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런 걸 본 재미도 있다. 나는 이 영화를 봤을 때 데이브 그롤이 나온다는 생각 못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데이브 그롤이더라. 내가 개인적으로 푸파이터스에 빠지게 된 시기 2007년 전집을 쫙 들을 때 가장 귀에 꽂혔던 음악 프리텐더가 나오는 시기. 그때 빌보드 락 차트 19주 동안 1위를 했대.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는 여태까지 그 익살스러움에서 좀 벗어나서 진지하고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뮤직비디오를 같이 한번 보자. 확실히 저항하는 느낌이 드는 뮤직비디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염을 풍성하게 기르지 않았나. 프리텐더의 코러스 파트 보면 엄청 높게 확 지르는 부분이 있거든. 라이브에서는 그거를 테일러 하키스가 부르고 라이브에서는 대부를 좀 살이더라고. 노래가 되게 멋있어. 폭발력이 있고. 프리텐더가 위선자랬나? 경찰이야? 약간 그런 것 같아. 저항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줘. 그런 폭발력이나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보면 확실히 수염을 기르니까 돌출된 입이 많이 가려지지. 그리고 내가 수염을 기르게 된 계기도 푸파이터스 때문이다. 지금은 뭐 깎았다가 길렀다가 하지만 저런 간지는 잘 안 나지. 이게 하이라이트 장면이야. 사비 이렇게 높은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을 물론 라이브에서는 텔라키스가 부르고 데이브를 You're the pretender 이렇게 낮게 부른다. 푸파이터스의 중요한 시점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일단 수염을 길렀고 폭발력 있는 음악. 이 당시부터 이제 약간 락이라는 장르가 현재까지도 막 메인스트림을 차지하지 않잖아. 이 당시부터 아마 떨어지고 있는 시기 아닌가. 근데도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냈다라는 거. 이 앨범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노래 Let It Die라는 노래 있고 푸파이터스에 더욱더 빠지게 된 저기가 2008년에 축구 좋아하니까 우리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알지? 거기가 축구 성지잖아. 거기서 푸파이터스가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영상이 미쳤어. 콘서트? 그거 딱 첫 곡이 프리텐더거든. 보자마자 지려. 이때를 계기로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더욱 더 빠지게 된 푸파이터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의 스타디움을 채울 수 있을 정도. 여기 엄청 넓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밴드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에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락큐멘터리 백앤 포스가 이제 나오는데 나도 이걸 보면서 몰랐던 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웨이스팅 라이트라는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도 나와요. 근데 이미 2010년 정도면 거의 다 디지털화 됐잖아. 아날로그 장비들을 자기 차고랑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아날로그 테이프 방식으로 녹음을 해서 하는 거가 나와. 너바나 때 같이 했던 부치빅이라는 프로듀서가 붙어서 아날로그 방식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지는 앨범이야. 뭐 워크라는 노래나 첫 곡인 브릿지 버닝이라는 노래가 있어. 워크를 들어보죠. 멤버들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뮤직비디오다. 전체적으로 연기 욕심이 많지.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나오는 거. 이런 곡이다. 이 앨범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이고 이 앨범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라는 뽕에 그때 빠진 것 같아. 사운드 시티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또 제작을 하게 되는데 되게 유명한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서 70년대인가 부터 썼던 리브 콘솔이 있어. 큰 녹음실에 있는 콘솔이잖아. 거기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서 이게 히스토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브 그롤이 그걸 받아와서 자기 스튜디오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걸 통해서 앨범을 냈던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불러와서 기념비적인 앨범을 내. 사운드 시티라는 뭐 하여튼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약간 인기나 돈에 대한 그런 목표보다 데이브 그롤이 이제 본인의 영향력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계속 제작하면서 명예를 올리는 그런 식의 작업을 많이 했고 그 다음 앨범은 소닉 하이웨이라는 앨범. 그거는 뭐 8개 도시를 돌면서 그 도시마다 곡을 하나씩 써가지고 뭐 그 시리즈마다 곡이 하나씩 뭐 나오는 약간 그런 식의 것도 했고 거기서 뭐 Something From Nothing이랑 In The Clear 같은 노래가 괜찮다. 그리고 이제 내한 공연이
처음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야. 그때 안산밸리 락 페스티벌에 온다 그래가지고 예매를 해놨었는데 투어 중에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야. 못 오나 했는데 깁스를 감고 기타로 이렇게 왕자를 만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연주하고 푸파이터스를 나도 처음 보는 거잖아. 그래서 딱 시작하기 전에 앞에 푸파이터스의 현수막이 크게 팍 걸리는데 지렸어? 나 약간 울컥했어. 약간 눈물 흘릴 것 같더라고. 2017년에 한국의 올림픽 공원 그 주경기장 옆에 그 보조 경기장 바깥에 그 당시에 나왔던 팀이 그 리암 갤러거도 왔고 근데 한국 팀이 한 팀 들어갔는데 옛날 미쳐 터져가지고 팀이 폭발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익살스러움, 진지함 이런 것들이 다 영상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했던 밴드고 근데 안타깝게도 3월 달에 테일러 하키스가 호텔에서 사망을 해가지고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큐멘터리 보면 테일러 하키스가 약물 때문에 이렇게 뭐 병원 실려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근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중론이 보통 그렇더라고. 9월 달에 추모 콘서트를 한다고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테일러 하키스가 없는데 어떻게 활동할 거냐 궁금해지고 그래서 테일러 하키스가 냈던 솔로 앨범 이것도 레트로한 병만 워낙 노래를 잘해가지고 락뮤직에 아주 적합한 보컬 5년 전에 나왔는데 약간 한 80년대 느낌으로 근데 약간 약에 좀 쩔어있는 얼굴 형태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푸파이터스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 그래도 뭐 노래는 좀 들어보긴 했는데 자세한 스토리는 처음 들어봐서 호기심이 생기네. 보시는 분들도 입덕이 생각이 좀 생기셨다면 웸블리 스타디움 그 라이브를 풀로 안 봐도 돼. 그냥 첫 곡 프리텐더만 봐도 사실 가. 한번 보시면 입덕하기 편하다. 그리고 내가 CD가 이거는 In Your Honor CD 2장짜리 앞에는 락 앨범 뒤에는 어쿠스틱 곡이 많다. In Your Honor One by One 이것도 짱이네. 이 앨범도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집 차고에서 녹음한 근데 차고에서 녹음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고가 아니라 집이 개 좋음. 웨스팅 라이트 다 싸게 샀네. 7,200원, 3,600원. 이거 거기 알라딘 가면 있어. 그래? 알라딘 가면 가끔 가면 있더라고. 정품이야? 이거는 일본 가서 샀나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소닉 하이웨이 8개 그 도시 돌면서 했던 거. 이게 일본 가서 샀다. 지금 현재 멤버 6명 이렇게. 스티커인가? 스티커고. 일본 여행 갔을 때 2018년인가 가서 사왔던 거. 앨범이 있네요. 푸파이터즈 유명한 노래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 내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Let It Die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노래가 처음에는 잔잔한데 갈수록 전기가 강해지거든. 그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입덕이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어땠어? 재밌기도 하고 뭐 다음에 뭐 어떤 밴드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컨텐츠가 이거를 해보고 이게 또 괜찮다고 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푸파이터스였습니다. 저는 번이었고 여기는 권승표입니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